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당신의 발견 시간으로 오래간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 모셨어요. 저는 이분의 닉네임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이콥님 모셨는데요. 저희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DPD입니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멋있는 이름을 갖게 된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다운 성공을 시작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오늘 네.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대했어요. 네. 지난번에 언뜻 우리 다른 콜라보 방송에서 잠깐 오셔가지고 식사하면서 바로 날짜를 잡았잖아요. 네. 네, 매력이 넘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러워서 순간. 저희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오늘은 그 주제를 다 여쭤보면은 진짜 이야기를 밤새야 돼요. 네, 밀도 있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일단 하나만 한 놈만 패기로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단계에 어떤 그 호주로 워홀 가셨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 경험들에서 하셨던 것들을 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서 저희가 일단 그걸로 오늘 시간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생을 바꾼 워홀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워홀을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어떻게 마음먹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사람이 크게 한번 변하는 변곡점이 있을 때 남자분들 대부분이 언제냐면 큰 시련의 아픔을 아, 그치. 겪었을 때 그 맞아. 변곡점이 한번 와요. 맞아. 제가 군대에서 그 변곡점이 한번 왔어요. 고무신? 오. 고무신 꺾어 신는 분이 계셨구나. 네네네. 뭐 꺾어 신었다는 표현을 하면 이제 그런 표현이 맞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만나다가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네. 이제 이 친구가 조금씩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게 좀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입대 전까지 이제 제 지난 모든 시간들 그리고 썼던 돈들 남아있는 게 돈도 시간도 이 친구랑 함께 지워야 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가 지금 20대에 한 게 뭐가 있지? 이걸 빼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그때 이제 설계를 처음 이제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친구죠.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진지하게 제 미래를 설계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이콥이라고 할게요. 그 당시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제이콥 개발 추진 계획 5개년 계획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갖고 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네, 그거를 모티브로 네. 제이콥 개발 5개년 계획을 잡은 거죠. 그래서 첫 해는 일단 복학을 해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성적을 올려놓고 그 다음 해에는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해서 대외 활동 수상이라던가 경험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해외를 좀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차에 여담입니다만 이제 가서 제가 공부를 어디서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과수석을 2번 했어요. 와. 만점을 찍으면서 전장이라고 하죠. 전액장학금을 받고. 네, 그래서 나 하는 놈인가 봐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우와. 그러고 이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첫 공모전의 대상 하면서 공모전을 몇 개를 이제 더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해외 차례가 와서 이제 호주 워홀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는 고등학교까지만 도와줄 거라는 얘기를 10살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20살 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저를 놓고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시다. 네, 깔끔한 상황이 저한테 이제 벌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이제 네.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 경제 활동을 그때부터 쉰 적이 없어요. 대단하시다. 오. 그래서 이제 지금 회사로 이직할 때 한 3개월 처음으로 쉬어봤어요. 아내한테 허락받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면 네네. 그때 이제 마침 이제 학업이랑 이거를 복학하고 나선 하면 학업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러니까 학기 중에는 돈을 벌지 않았거든요. 네. 방학 때 벌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 돈이 딱 마침 다 떨어졌어요. 네네. 벌어놓은 돈이. 그래서
이제 호주 워홀을 가서 해외 경험도 하고 여행도 좀 하고 영어도 좀 쌓고 그리고 돈도 좀 벌어오자. 와, 일석매조네. 3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랜드 슬램이란 제목으로 제가 블로그에 글을 남겨놓은 적이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걸 달성했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왜 그걸 다 달성했는지 얘기를 이제 이따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돈도 벌 겸 이렇게 할 겸 이렇게 해서 해외를 갈 계획을 미리 사전에 해놨는데 마침 돈도 떨어져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1년 동안 외노자. 호주에서 외노자로서 지내다 왔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보면 애틋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이게 느껴지는 체감이 다를 것 같아. 네네네. 인종차별도 겪어보고. 그죠. 그러니까 타국이란 곳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사실 정식으로 뭔가 취업을 잠깐 하신 적이 있지만 그거는 교환해서 간 거죠. 전 파견 근무였기 네. 때문에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간다고 해서 막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워홀을 제가 호주로 간 이유는 네. 그 당시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제 나라별로 뭐 따야 되는 그런 심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2010년, 2009년에서 10년 넘어가던 그 당시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호주가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민자를 되게 많이 받아들이던 시기거든요. 2010년 그때까지가. 인력이 부족했구나, 호주가. 땅덩어리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내수 인원으로는 산업이 안 돌아가니까 해외 인원 이민자들이나 뭐 워홀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산업을 돌렸다가 네. 제가 갔던 그해 여름인가 6월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5월 6월 그쯤에 이제 이민법이 바뀌었어요. 오. 이제 우리 통제하겠다. 그래서 워홀 비자도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국에서 이제 이거 따려고 네네. 와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어려워졌다고. 와.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에 딱 가시게 네, 직전에 이제 호주로 가 가서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근데 뭐 지금 돌아봐도 네. 뭘 하던 간에 그 운이라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 그럼요. 전 종교가 있는데 네, 그 종교를 생각했을 때 그런 놀랍다, 도와주셨네. 신비롭다, 네네 네. 그렇게 할 만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건 그건 네.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서 시루다가 때를 놓치거든요. 그렇죠. 노력을 안 근데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 그냥 질러버리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지금 그래도 좀 덜한 편이고 또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훨씬 더 덜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지르는 사람. 이렇게 모티브가 약간 그 연예인 중에 이제 노홍철님 같은 텐션에 지금 텐션이 그렇지 않지만 제가 30대 직장 생활을 거치면서 텐션이 없어졌는데 텐션도 그런 거였고 약간 경험주의자 일단 해보는 사람 약간 그런 열정 그냥 열정이란 단어로 대변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 호주를 선택하신 건 특별히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열려있는 곳이 호주였기 때문에 맞아요. 가신 거.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워홀을 호주로 가겠다 하고 이제 되잖아요. 그곳에서 뭔가 나를 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에 그 의미는? 워홀 비자 승인 받는 게 네네. 국내에서 그냥 서류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 호주는 쓰면 또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거라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예상대로 이제 합격이 돼서 왔고 저 간다고 했을 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자기도 꼭 같이 가고 싶다. 그래갖고 그 친구랑 같이 넣었고 같이 이제 승인이 나와서 가게 된. 네, 그게 전부예요. 그 가기까지는. 그러면 가면은 네. 어떤 일이 주어지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지가? 마침 지금 TV 방송에 네. 서울촌놈인가 하는 방송 제목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부산촌놈인가? 그 부산 출신 그 연예인 배우나 이런 분들이 네. 지금 시드니 가서 그 워홀 비자 받은 사람처럼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방송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호주 워홀을 간다 그러면 워홀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농장에 네. 가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농장 일을 하고 오시죠. 오래 저도 지나고.
오렌지. 걷었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영어는 한 번도 못 해보고 과일인 농작물과 대화하는 법을 익혀온다. 한 손으로 담배 많은 법을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담배를 말아 피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운 좋으면 시티에서 뭐 설거지 정도 하겠지. 농장은 안 가고 싶다. 이 정도의 기본 세팅은 있었어요, 마음에. 네. 그랬는데 이제 호주로 갔던 게 출국이 이제 3월 2일. 네.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거 보니까 비행기 편, 그 항공편 이름도 써놨더라고요. 우와. 편명을. 아, 오. 기록의 힘은 위대하다.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타서 홍콩을 경유해서 네. 이제 캐세이 호주를 퍼시픽을 타셨구나. 맞습니다. 네. 네. 캐세이 퍼시픽을 타고 이제 첫 호주 땅을 밟았죠. 밟고 나서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놀라운 그 공고를 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 카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 다음 카페가 온라인 카페는 다음 카페가 대세였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 무슨 퍼스라는 지역 제가 가는 네. 곳이 퍼스라는 지역이에요. 그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너무 예쁜 곳. 꿈꾸는 네. 기피디님 가고 싶어서 꿈꾸는 곳이에요. 네 맞아요. 그 아름답고 네. 그 한국인이 그렇게 굵직한 도시 중엔 한국인 가장 없는 그렇죠. 네 가장 떨어져 있는 곳인데 나머지 도시들은 다 동쪽 끝에 있거든요. 맞아요. 멜번, 시드니 뭐 그런데 이제 서쪽에 있는 퍼스를 가게 됐고 거기에 그 그리운 퍼스인가 뭐 저 지금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카페 이름이 그런 퍼스를 주제로 한 카페 커뮤니티에 가면 다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네. 정보를 얻어야 네. 되니까 거기에 이제 믿기지 않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그 제가 전공이 뭐였냐면 아까 전과를 했다고 제가 네네네. 얘기했는데 궁금했어요. 전과를 해서 간 전공이 뭐였냐면 국제통상학 그러니까 무역을 배우는 전공이죠. 네. 그래서 해외를 나가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해볼 수, 워홀로 가서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경험은 없잖아요. 저한테 설거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어? 그러면 너무 놀라운데 공고가 이제 떴는데 홍콩인 사장 밑에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에 이제 그 사장이 굉장히 유쾌한 것 같아요. 그 뭐 취업 공고의 첫 인사가 이제 브로 이렇게 시작해요. Yo, bro. 네, 맞아요. 그렇게 시작해요. 네, What's up, bro처럼 그렇게 인사가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 워홀 비자라면 굉장히 퍼펙트한 잡이 있다. 몇 개의 도시를 돌 거고 거기에서 페스티벌을 다닐 거고 그 페스티벌에서 장사를 할 거다. 네가 할 거는 단순한 셀 그거 하면 다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 않은 세일. 네. 영어를 해볼 수 있고 여행도 해볼 수 있고 그러네. 경험을 하기 원하면 와라 이런 공고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것과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그렇죠. 돈도 벌고 싶어. 이걸 다 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게 충족되는 일이 딱 있었어요. 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면접을 이제 보고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뽑고 싶어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종교 문제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이제 막 종교에 막 되게 심취해 있었어요.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블로그에 다시 글을 보면서 알았는데 그 제가 용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드래곤이거든요. 네. 용사장님이 이제 그 면접 이게 뭐 1차, 2차를 봤어요, 면접을. 오. 근데 2차 때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렇게 뭐 작성하라는 서류에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데 마지막 문항이 그 외에 질문할 거 있으면 쓰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다 제가 Can I go to church every Sunday 해놓고 every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별표까지 친 대로 이렇게 준 거죠. 그랬더니 엄청 웃으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한 3-4군데 도시는 교회가 없는 걸로 안다. 그래도 괜찮겠냐 해서 나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안 되면 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절을 했어요. 어머나. 붙여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꿈 같은 일을 안 했어요. 거절을 하고 그때 이제 결론부터 또 얘기하자면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신과는 거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웠는데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막 진짜 한국인 맞나 싶을 정도로 새카맣게 탄 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부름이라는 데서 왔다. 뭐 하는 데냐? 휴양지다. 거기 가면은 리조트밖에 없다. 리조트에서 이렇게 리조트에서 일을 하는 리조트 잡들이 있는데 거기가 시급도 좋고 살기도 너무 아름답고 다만 한국인도 별로 없고 정보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더라 안 가려고 하더라.
제가 갈게요. 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부름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과의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 가려고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그 일을 마다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이 있다면 저를 막 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리조트 잡이라는 게 이제 리셉션에다가 제가 레주메를 내면은 이력서 레주메를 내면은 그거를 보고서 연락을 주는 시스템인데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한 가서 2, 3주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력서를 돌리고 다녔어요. 한 2주 하니까는 리셉션에서 저를 알아요. 제이콥 그만 와. 오면 연락 줄게 그만 와. 근데 그 연락 준데도 놓고 저보다 제가 이제 키가 180에 그래도 건장한 체격의 청년인데 네. 저보다 어리고 키도 한 160에 누가 봐도 더 연약해 보여. 두 명을 놓고 보면 누굴 뽑겠어요? 하우스키핑이에요 일이. 네네. 누굴 뽑게 저를 뽑을 것 당연히, 같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그냥 맨 위에 있는 이력서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자꾸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늘을 보고 얘기한 거죠. 미뤄져도 시원찮을 판에 운이 이렇게 안 따를 수가 있냐.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일을 못 구하고 운 좋게 그래도 그 레스토랑에 웨이터 이름 구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네네. 그걸로 2-3시간밖에 안 하는 일이라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그게 한 주 살아갈 벌이가 돼요. 딱 그 정도 떨어지게끔 한 달 정도로 살았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어찌됐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네, 돌아와서 오늘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 지금. 좋은데요. 네. 네, 그래서 호주에서 그렇게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휴양지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리조트 잡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낮에는 가서 하우스키핑, 그러니까는 네. 집 그 방을 정리하는 아, 네네. 방을 침대를 막 세팅하고 막 닦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고 쉬고 저녁에는 가서 웨이터를 하고 그럼 쉬는 동안은 그 휴양지를 여행하고 즐기고 괜찮다. 네 파티도 하고 많은 친구들과 놀고 한국인이 안 많으니까 이제 뭐 거기 와 있는 동양인 친구들 그리고 뭐 서양인 친구들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재밌게 잘 지내는 그런 네네. 곳이어서 그런 좋은 경험들이 있었고 안정적으로 돈벌이가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베이스란 악기를 그때 샀죠. 그걸 지금까지 치고 있는 2010년 신스 2010년입니다. 그래서 와, 베이스가 그렇구나. 여기서 급 궁금해지는 게 네네.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신 거예요? 영어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에서 첫 프로젝트로 시작한 게 영어였어요. 나를 바꾸는 첫 프로젝트가. 네. 그 미래를 설계하면서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상병 때까지 그러니까 병장부터 책을 봐요. 네. 군대에서 상병 때까지 책을 못 봐. 못 봐요. 근데 음악은 들을 수 있어. 이어폰은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병이면 그 일병 거꾸로 얘기하면 일병까지는 이어폰을 못 꽂아요. 저런. 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앨범을 냈는데 가수 앨범을 냈는데 네. 그걸 제가 못 들었어요. 그 앨범 자켓에 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랬는데 뭐 나중에 들었지만 어찌됐건 군대가 당시 그랬습니다. 짬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제 일정 계급이 돼야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봤더니 영어 공부 하지 말라니까 봤어요. 영어 공부 안 하고 영어 어떻게 해? 그러면서 봤더니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랜마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듣기만 해라. 네. 그래도 된다. 네네. 그래갖고 디립다 들었어요. 아. 디립다 몇 달을 듣고 토익 신청을 딱 해갖고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시험 성적이 딱 나왔을 때 친구한테 확인해달라고 전화를 해서 친구야 성적 확인을 해봐줘. 신발 점수를 딱 불러주는데 그 토익에 LCRC가 있잖아요. 네. 듣기랑 쓰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딱 불러줬는데 딱 듣고 아 그래? RC는? 그랬더니 제이콥 너무 미안한데 토탈 점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들 신발 사이즈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999점 만점에 990점 만점에 990점 만점에 200점대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RC는이라고 대부른 거죠. 근데 반의 반토막도 못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호주를 갈 때 당연히 영어 실력이 되게 갈고 닦아진 상태가 아니었겠죠. 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되게 도움됐다는 걸 깨달았던 게 제가 남들보다 듣기를 괜찮게 하더라고요. 우와. 그게 뚫리긴 뚫리나 봐요. 아, 시험 성적과 오. 무관하게. 무관하게. 오. 그러니까 맞아요. 뭔지 독해가 안 됐을 뿐이지 들리긴 들렸던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네. 영어 이제 회화 수업을 좀 받았어요. 아. 근데 거기서 배운 게 제가 회화를 배웠다기보다는 회화를 공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받아쓰기를 하고 쉐도잉이라고 따라 읽기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배웠고 그래서 호주 가서 틈나면은 프렌즈라는 네네. 알죠. 시트콤을 정말 많이 봐서 어느 순간부터 얘네가 내 친구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걸 봐요. 하루에 몇 교재죠. 시간씩. 네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얻고 호주에 딱 떨어졌는데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오.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홍콩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대화가 됐던 거고 그 아까 방금 얘기했던 웨이터 거기는 오너랑 매니저가 인도 사람이었어요. 네. 그 인도 영어는 어떠냐면 에이 그러니까 뭐 그 호주 영어는 doing my 이렇게 웅얼웅얼 얘기를 해요. doing m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도 사장님은 제컵 왔다요. Are you coming he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너무 비슷해. 네네네. 딱 인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알아듣겠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인도 발음 쉽네. 재밌어요 인도 네. 영어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소통이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메뉴 받는 것도 못 알아듣겠으면은 메뉴만 잘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없이 그렇게 영어를 하고 그걸 한 다음 네네. 거기서 한 4개월을 지냈어요. 하우스키핑하고 네. 웨이터 일을 하고 4개월을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있던 지역 브룸이라는 그곳에 소문이 돌았어요. 양공장, 알반이라는 지역에 양공장에서 한국인이 그 매니저로 일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이 있다. 양 공장이라 하면. 양공장이라고 하면 이제 양을 이제 풀밭에 띄워놓게 키우고 그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서 커팅되고 비닐 진공 포장이 돼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네네. 그런 우리가 곳을 먹는 의미해요. 양고기. 네, 양고기를 네네. 이제 포장까지 끝내는 그런 공장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양은 대부분 할랄 푸드로 쓰이기 때문에 첫 공정이 그거예요. 기도예요. 재밌죠. 네. 양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자르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이제 잡이 열린 거를 듣고 4개월 내가 여기 있었으니까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할래. 경험주의자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가야겠다라고 한순간에 그 일들을 접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알반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양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부름이랑 그 다음에 지금 또 가시는 그곳이 다 서부예요? 네, 다 서부예요. 퍼스로 들어가서 퍼스에서 비행기로 4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부름이라는 휴양지가 있고요. 네. 거기는 호주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적도 쪽으로 그렇죠. 가까워지거든요. 더 더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부름이라는 지역이 그 왜 휴양지냐면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 퍼스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내다 가요. 여름처럼. 네네. 그래서 그 겨울 시즌에 제가 거기를 가 있었던 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호주의 겨울은 지금 같은 때 8월이나 이때가 겨울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겨울을 제가 부름에서 났고 알바니는 퍼스보다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퍼스에서 버스로 하루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우와. 가깝네. 네네네. 그 버스에 그 화장실 있는 버스를 그때 처음 타봤어요. 오. 밤새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곳이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잡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퍼스로 가서 거기서 버스로 이제 또 움직여서. 네 넘어간 알반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양공장 일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 남짓 일을 했을 때 이제 운명의 데스티니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옵니다. 딱 전화 보니까 드래곤이에요. 그때 그분. 네, 용사장 그래서 How are you doing?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제이콥 요즘 어디서 뭐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알반이라는 데 와서 양공장에서 양 잘러 그랬더니 너 이제 교회 갈 수 있는 데밖에 안 남았는데 조인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오. 용 사장님이 진짜 제이콥님 마음에 들었나 그러니까. 보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Really? 이러면서 Why not? 이러고 이제 갈게 하고 이제 그 길로 또 이제 공장의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가서 다른 일 할 게 있어갖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그만두고 넘어갔죠.
넘어가서 이제 그 퍼스라는 그 지역에 그 페스티벌 지역 페스티벌이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그때 처음 이제 저는 봤는데 네. 로열쇼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를 돌면서 페스티벌을 해요. 그 페스티벌 규모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에버랜드 하나가 생겼다 사라져요. 와우. 그 각종 놀이기구가 차로 그 트레일러로 이동을 해서 놀이기구가 펼쳐지고 와. 예, 뭐 서커스단이라던가 뭐 승마 고개단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하니까 거기에는 각종 장사 부스가 따라 붙는 거죠.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그런 페스티벌을 매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제 성향이랑 맞는데 그걸 포기했는데 근데 이제 부르면서 그 고생을 네 어찌됐건 네네 신과 거래하지 않는다. 네. 저 지금 신앙 좋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분의 제안으로 가게 돼서 로열 쇼라는 데서 장사를 하고 이제 전국 투어를 가고 뭔가를 맡기고 이런 걸 할 사람을 또 생각을 따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거기에서 헬리콥터 그러니까 RC카처럼 무선으로 이제 조종하는 헬리콥터가 있어요. 날리는 거. 네. 드론 같은. 네, 지금으로는 드론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드론이 개념이 없었고 그 가장 좋은 헬기가 이제 그 자이로스코프라는 기능을 잠깐 이렇게 뭔가 흔들리지 않고 지표면과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는 이런 게 좀 비싼 거. 네네. 그런 헬리콥터가 이제 주력 판매 모델이었어요. 왜냐면 비싸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짜친다는 표현을 하는데 좀 자잘하게 판매한다면 네네. 이거는 좀 가격대가 있는. 근데 거기 당시 제가 갔더니 홍콩 애들, 뭐 대만 애들, 각 나라 애들이 한국인도 있었고 네. 거기에서 로얄쇼에서 판매를 하려고 이제 알바를 많이 뽑아놨더라고요. 그 전체에서 이제 헬리콥터를 제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명분 좋게 이제 전국 투어는 제이콥이랑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전국 투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왔던 거죠. 네네. 그랬는데 그렇게 기회가 또 이제 주어져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호주 남쪽으로 해서 네. 이제 2박 3일 걸려서 운전 2박 3일 해갖고 이제 동부로 넘어가고 네. 이제 뭐 멜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애들레이드 그리고 섬이 있어요. 태즈메니아라는 네. 그런 섬도 가게 되고 네네.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알바니도 장사를 하러 한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사장님이랑 돌고 이제 퍼스로 다시 이제 다 끝내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갈 땐 2박 3일 걸렸던 이유가 되게 촉박했어요, 시간이. 그래서 1박 2일은 둘이서 이제 테리라는 홍콩 친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 친구랑 번갈아 가면서 보조석에서 운전하면서. 자고 한 명은 운전하고 1박 2일을 꼬박 운전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올 때는 한 4박 5일 걸리더라고요. 용사장이랑 둘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퍼스에 도착하기 한 4시간 전인가? 뭔가 이제 막 사막이 끝나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올 때쯤에 저한테 이제 홀세일 해볼 생각 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가 그렇게 막 그렇지 않았으니까 일단 홀세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홀세일이 뭐야? 그랬더니 들어봤는데 설명이 대략 도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라면 내가 돈 안 받고도 할 일 같은데 싶은 거죠. 그래서 얘기해봐. 그래갖고 할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지역 거점에 자기 가게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무역을 이제 수입을 해와서 지역에서 그걸 판매하는 판매상인 건데 이런 로얄 쇼를 다니면서 그런 소매 매출을 쭉 하고 돌아오고 이제 샵은 또 이제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였는데 네네. 샵이 메인 잡이 아니라 자기는 홀세일러가 메인 잡이야. 이 얘기를 처음 그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홀세일 잡을 네가 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래서 내 장난감들을 가지고 쇼핑센터들을 다니면서 가게를 뚫어봐라. 이 제안을 한 거죠. B2B.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장 셔츠랑 기지바지를 입으라고. 그래서 네, 진짜 생각도 못하게 호주 가서 이제 화이트 셔츠랑 그 검정색 정장 바지를 사서 그런 또 그 일을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네,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워홀에 일들을 마무리하고 네, 한국을 돌아오게 됩니다. 1년? 1년 정도신 네, 것 1년. 같은데 와, 꽉 채우셨네. 그러니까. 꽉 채웠죠. 와우. 그래서 여행을 따로 안 다녔는데 이제 그 네. 로열쇼 때문에 호주 여행지를 각각 다 다 다녔으니까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한은 없었고 와. 이거는 진짜 뭔가 꽉꽉 채운 기회를 딱 이렇게 선사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음. 네, 나중에 이제
신이 나한테 돌려주셨다.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좋은 선물을 주시더라. 이렇게 저는 정리한. 네. 누구도 이런 워홀은 간 적이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와, 그쵸. 대단하다. 네, 네. 이 경험은 좀 약간 희귀한 경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계속 계실 생각은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안 그래도 그 용사장도 저한테 제안을 그러니까요. 했었고, 근데 이게 그 아까 제가 제 친한 친구, 네. 제 베스트 프렌드와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 친구가 11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호주 생활 너무 즐거웠는데 이 친구랑 같이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름을 넘어갈 때 찢어졌거든요. 네. 이 친구는 퍼스에서 남기로 하고 저만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런 경험들을 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11월 달에 한국을 들어갈 때만 해도 보낼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한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전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도매 일을 하다 보니까 리얼 비즈니스 월드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이제 한국인들을 피해 다녔거든요. 최대한 외국인들과의 그런 경험을 많이 쌓고 그래서 회화가 많이 그때 늘었어요. 실제로. 네. 그랬는데 일하는 내내 이제 호주 사람을 오지라고 부르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인을 오지라고 부르거든요. 오지만 만나다 보니까 저녁 되면 한국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맞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너무 가고 싶다. 그럴 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 네. 그래서 호주를 내가 다시 그리워할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그립습니다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용사장이 잡았지만 아니야 나는 한국 가서 그 이미 제가 앞에 전적이 있잖아요. 전과를 공부도 1등 해봐 뭐 대외 활동으로 해서 뭐 수상도 좋아. 맞아요. 나 이제 뭐 잘할 호주 와서도 경험이 범상치 않아. 한국 가면 뭔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나 한국 가서 일단은 대학을 마치고 내 커리어를 좀 해보고 싶어. 그때 이제 제가 패션 브랜드 매니저라는 일을 하겠다라고 제 블로그에 써놨더라고요. 11월에. 그래서 그때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고 네, 좋은 제안 고맙지만 나는 가야 돼. 근데 거짓말처럼 어제 페이스북에 그 용사장님이 저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네. 네, 그냥 잘 지내. 왜냐면 제 애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돼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 사진 보고 이제 너무 반갑다면서 애기 낳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안부 인사를 한 거죠. 좋은 인연이네. 계속되는 인연. 진짜 굉장히 인상이 좋으셨고 맞아. 일을 무지하게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연락을 계속할 리가.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신 건 그 당시에 제 파이팅을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연애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 아내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얘기인데 그 당시 제 아내를 제가 이제 호주로 가기 전년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제대를 하고 제 계획이 있고 여자친구란 존재 때문에 제 과거가 지워졌으니까 전 이성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럴 수 그럴 있지. 수도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이게 반응. 너무 아팠으니까 약간 인생에 대해서 일을 가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내 발전에 신경을 쓰고 5년 동안 그거에 심취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개년 계획. 네, 5개년 계획을 이루는 동안 여자는 돌처럼 보았는데 한 명이 이제 흑백 세계에서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네, 그래서 뭔지 있지. 호주를 가면서 갔다 와서 이 친구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게 지금 제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날 생각이 호주에서 전 연애를 당연히 또 안 했죠. 근데 드래곤 그 용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파이팅 있게 판매를 하면 네가 연애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개이냐? 아니다. 스트레이트다. 이러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해받을 만했네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런데다 에너지는 해외에 이런 약간 낭만적인 분위기에 맞아요. 있으면서. 그러니까 퍼스나 이런 데들이 얼마나 근데 낭만적인데. 이게 일맥상통하네. 여러 가지가 신앙이 있고 맞아요, 제대로 맞아요. 살아야 되고 맞아요. 마음속에 뭐가 네, 있고. 맞아요. 제가 굉장히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네. 맛은 그러니까 술 맛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거든요. 네. 2008년에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엔 술 맛을 알았는데. 알았죠. 네. 지금 술을 안 드세요? 안 먹습니다. 어. 네. 술 담배를 다 안 하는데 네. 원래 했었어요. 이걸 다 끊었는데 그 제가 독일 나중에 이제 11년 동안 11년도 그때 이제 독일을 그때도 이제 공모전으로 이제 기업 돈으로
해외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독일을 갔을 때 네. 각 도시별로 맥주가 달라요. 맞아요. 그 같이 간 친구들 다 맛을 보는데 네. 간 곳마다 콜라를 마셨어요. 와. 지금에 와서 콜라 맛이 보니까 똑같은데. 맛은 볼 걸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 거긴 맥주가 이- 음료수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예수님이 네. 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포도 좀 드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한국 교회에서 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들이 워낙 술 문화가 진탕 아, 그렇죠. 맞아요. 이다 보니까 금지시킨 거지 맞아요. 이게 종교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고 그럼요. 네네네 그랬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 당시 신념이 그랬었다. 음. 굉장히 올바랐었다. 아, 그러네. 지금도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건실한 청년이 호주에서 잘 1년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네, 맞아요. 딱 돌아왔네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다 깨달았는데 네. 제가 그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첫째 아까 얘기했던 그 대상수상 이게 이제 홍보 프로모션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현장 행사를 기획하고 아. 상품 프로모션 행사를 기획하고 이거를 오. 실제 실행까지 다 하는 어. 그 오. 현장 영상을 제가 가서 보여드렸거든요. 대상을 수상한 그 현장 영상. 우와. 그게 임팩트가 있었고. 그러네. 네, 둘째는 세계인이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던 LG라는 네. 그룹. 우리나라에서 LG텔레콤이 이제 통신사 마켓 쉐어는 이제 꼴등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핸드폰을 팔았어요. 오. 그걸 잘 팔았어요. 어. 20살의 나이에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뱅크온이라는 그 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뱅킹이라는 게 처음 출시됐던 오. 해예요. 그때가. 그래서 통신사와 은행이 손을 잡고 모바일에 그 은행 칩을 끼면 모바일 뱅킹이 되는 폰이 출시가 됐던 시기. 그래서 이때 은행에서 핸드폰을 팔았어요. 오. 아, 네네. 그거를 제가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은행마다 사람을 팀을 보내는데 오. 한 달 하더니 저를 20살인 저를 팀장으로 만들어서 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팀원으로 꾸려가지고 다녔거든요. 오. 그래서 장사가 그때 내가 되게 체질이 맞구나 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네. 그래서 원래 교사가 꿈이었다가 아, 군대에서 교사 꿈이셨어요? 네, 네. 군대에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비즈니스 월드로 가야겠다. 아. 아. 그 앞선 알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장사랑 이쪽이 잘 맞아. 그러네. 아. 능력이 있어.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LG 텔레콤이라는 그 거기에서 이런 걸 했었다. 네네네 어.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아, 네. 매력적이네. 같이 투어를 하려면 벌써 이런 걸 다 해본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건 좀 다른 건데 제가 군대를 공군을 제대했어요. 근데 그 공군에서 그 헌병이라는 임무가 특기가 없으면 헌병을 가요. 대단해서 헌병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공군은 뭐 정비병 이렇게 기능병 위주로 뽑기 때문에 특기가 없으면 헌병 싸우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라.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다 싸우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보통 서 있는 직무를 하고 전투를 하는 소대는 하나 있는데 아. 그게 이제 타격대라고 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얘기하는 5대 기조예요. 어. 그래서 뭐 비상벨 누르면 그냥 저희는 5분 안에 뛰어나가. 출동하는 장갑차 타고 출동하는. 근데 이거 영어로 쓰면 스와팀이거든요. 아, 멋있다. SWAT예요.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네. 그럼 제가 커리어를 거기다가 그거를 썼겠죠? 네. 굉장히 있어 보인 거예요.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스와팀 맞냐고. 와우 그러면서 나 총기 한 4개는 다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총기 4개는 다뤄. 막 총검술 보여주고 막. 오. 그랬더니 얘는 데리고 다니면 든든하겠다. 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나. 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러시니까. 거야. 그렇네요. 네. 네. 이걸 갖고 있어도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맞아, 아닌데 이럴 맞아. 수 있거든요. 지나친 겸손. 근데 그거를 어쨌든 다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난 재능인 것 같아요. 그게 그때 엄청 하고 싶어서 제가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어필을 해야겠다. 그래서 영상을 가서 틀었으니까. 뭐. 와, 이 준비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이든 해놓고 그걸 또 쌓아놓는 게 몸에 배신 것 같아요. 딱 21세기형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직장 가서 다 무용지물이었다. 직장, 그러니까, 그 직장이 나빴네. 잃어버린 1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이 이 인재를 제대로 못 썼네요. 그러니까. 아니 용 사장님이 그렇게 잘 썼는데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못 쓴 거야. 저도 직장 가서 진짜 너무 직장 가서 했던 생각은 늘
나는 도대체 뭘 잘하는 사람일까? 내가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고 오. 자기 후능금이라는 걸 직장생활 내내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이었고 작년에 인스타그램 시작하기 전까지 자존감이 거의 바닥이었고 지금 제가 칭찬을 하시면 이제 제가 크게 막 반응을 하지 않지만 아니에요 하고 그냥 튕겨냈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지금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괜히 군기 막 잡고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이 이해되네요. 군대 생활보다 직장이 더 힘들었다고. 네네네.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아닌 삶을 한 10년 좀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서면 안 되고 죽어 있어야 되고 네, 약간 그렇죠. 모난 정이 돌맞고 약간 이런 걸 모난 다- 정이 모난 돌이.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네. 네. 네네. 죄송해요. 제가 드리요 그게. 네. 이게 요즘 밈이에요. 그 거꾸로 얘기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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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21세기에 딱 맞는 인재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거를 못 알아본. 근데 그 세월이 있어서 또 지금의 다른 각오가 생긴 것도 같아서 맞죠. 네, 맞는 말씀이세요. 모든 게 합해서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워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그냥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쫙 나오시는데 너무 굉장히 재밌었어. 인상적이었고 네, 지금 시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지난 거예요, 우리? 얼마 안 했어요, 저희. 그죠? 10분밖에 얘기 안 시간 보고 떨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거의 그러면- 1년치 일을 그럼요. 얘기하시는데 40분이면 짧죠.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가보지 않은 곳에서 또 워홀을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시드니 또 멜버른도 아니고. 맞아. 그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들렸고요. 그러면 이제 요쯤에서 지금도 워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이면서 혹은 이제 사회 생활하기 전에 네. 뭔가 나를 다른 곳에 가서 당금질 좀 하고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너무 큰 주제를 던졌나? 실현당한 이들 꼭 가봐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제가 이제 워홀을 가서 음. 가장 좋았던 거는 네. 그 워홀을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봤던 경험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하게. 눈이 좀 뜨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 하면 보통 한국에서 워홀을 하고 오면 네. 저처럼 생활 밀착형 돈을 벌고 가려고 와서 돈만 벌다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돌아가기 전에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주 여행하고 한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시기간에 농장에 있었으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맞아요. 네 그냥 농사만 짓다 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활만 하다 가는 맞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최대한 어떻게든 그 접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접점이 어디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백패커스라고 유스 호스텔 같은 그런 숙소 네네. 도미토리라고 불리는 그런 네네. 이렇게 다인 숙소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면 이제 다양한 국적의 애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은 워홀로 여기로 온 게 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 몇 달 있다가 다른 나라 또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번 돈으로 다음 여행, 여기서 번 돈으로 다음 여행.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서 거기서 번 돈으로 다음 여행을 계획하지 이 번 돈을 자국을 들고 가서 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되게 이렇게 사는 삶이 있구나. 진정한 노마드네요. 네, 그냥 여행만 이게 2010년에 그게 저한테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행만 하는 삶이 있구나. 이 나라의 청춘 너무 부럽다. 나는 군대 제대하고 와서 고작 졸업하기 전에 20대 중반이 넘었다고 조급한 마음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때 되게 세상에 되게 넓은 세상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직장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그렇지. 나는 일부가 됐죠. 네. 너무 자유로운 걸 다 보고 왔는데 세상은 그럼- 넓은데 날 이렇게 좁은 데다가 끼워 그럴 수 맞추려고 있겠다. 하니 네네네. 국제통상 전공을 졸업하고 이제 내수일만 계속 했으니까 또. 대학을 처음 들어가실 때 그럼 전공은 완전히 다른 거셨어요?
인문학부라는 학부제로 제가 입학을 해서 그 1학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유흥에 대해서 이제 좀 즐거워하던 시기라 즐겨야죠. 네네. 1학년은. 그럼 1학년은 즐기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제 계획대로면 국문과를 가서 국어교사가 돼야 되는데 국문과를 가면 졸업 이수, 그러니까 그 교육 이걸 이수하려면 네.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철학과를 선택했어요. 저는 이제 1학년을 철학과로 선택을 해놓고 정작 철학과 수업은 거의 이제 안 하고 2학년 때 이제 전과 하려고 그 과 수업 먼저 막 땡겨 듣고 최소한의 전공 수업만 듣고 전과를 했던. 와. 네. 오히려 좋아. 그러네. 오히려 잘 됐어. 네, 그래서 저 철학도 저는 수업 되게 재밌었고요. 맞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동양 철학은 좀 어려웠는데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 보면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가르치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기론. 먼산 보고 얘기하시니까 말 텀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었는데 서양 수업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관련된 책들 제가 도서관 가서 막 읽어보고 그 뭐 최후의 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책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그런 책을 재밌게 읽으셨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으시다는. 그때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책 되게 얇고 네. 최후의 변론 책이 이제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재밌게 아마 읽히지 않았나. 그래서 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워홀 가시기 전에 나는 가서 일하다 오겠다가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른 삶에 대한 것도 좀 엿보고 뭔가 시야를 확장해서 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워홀 네. 비자가 나오면 가서 결국 다시 내가 레주메를 내고 내가 선택하는 거군요. 정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워홀 비자라는 게 결국은 일하는 비자는 아니에요. 네. 여행 비자인데 여행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가서 그거를 돈 버는 걸 메인처럼 하시는 분들이 네네.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실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네. 진짜 취지에 일하면서 맞게. 네, 즐기면서 다니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여행 비자네요. 네, 맞아요. 취업이 가능한 여행 비자. 그래서 아마 단기 3개월까지 가능한가? 약간 이런 식일 거예요. 네. 그런 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가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다들 약간 좀 도전적으로 넓은 세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전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었고 네. 처음 미국 갔을 때 이 스케일이 다르구나라는 거 느끼면서 놀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워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가게 되면 한인 사회가 어디 가나 있기 때문에 네. 의식적으로 그걸 노력하지 않으면 한인 사회에 있다 오는 맞아요. 경우도 많아서 제 도망 친구가 다녀야죠.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퍼스에 계셨던 그분은 네네네. 한국인들이랑 팀을 짜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온 네, 그런 케이스. 그럼 경험이 같이 갔다 하더라도 완전히 경험이 다른 너무너무 거지. 다르네요. 아예 다르죠. 근데 그러네요.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대단한 경험을 하고 왔고 그 얘기도 또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좋습니다. 네네네네. 네, 굉장히 대단한 경험을 그 친구도 하고 왔고 저도 저대로 이제 그러니까 길이 노선이 되게 달랐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열렸을 때 일단 좀 어차피 새로운 곳이고 네. 도전을 하려고 가는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거기 가서는 안정 추구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나라면 안 할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 그거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회사를 다녔더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저런. 네네. 네. 네. 워홀 이야기로 이렇게 풍성하게 시간을 다 채웠고요. 사실은 오늘이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뜻 들었던 뭔가 궁금하고 매력적인 많은 것들을 저희가 제이콥님으로부터 다 이렇게 하나하나 끌어내서 네.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하시는 일하고 연결고리들이 네. 쫙 그려지는 것 같고 맞아요. 더 많은 것들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 앞에서 잠깐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상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 확 드네요. 네. 네. 그게 뭔지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같이. 예. 여기서도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네. 저도
등 떠미는 편이거든요. 네. 나가라. 네. 일단 나가서 봐라. 그랬더니 안 돌아오더라고요. 많은 케이스들이. 제자들이 나가라 그랬더니 네. 나가서 일하다가 네. 거기서 산 거기서 사람들.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셔서 안 했던 건데 제가 나가라 그랬더니 결혼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생각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네. 지내는 친구들이 다르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이콥님 저희는 조금 더 붙들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눈 다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